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추석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네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도 대체 공휴일도 잘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1년이 지나고 이번 명절까지도 코로나로 인원 제한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학기에 여전히 비대면 수업 하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4학기째라 처음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 지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서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인원의 2분의 1 정도, 일주일에 2, 3회 등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3단계로 하향 조정 시에 전면 등교를 채택할 예정이고요. 근데 작년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이제 이 체제에 많이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대면이라면서 못해, 이건 안 돼, 이런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학기 때 처음 비대면 수업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 페이스북에 미국인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 봄학기를 우리보다 2달 일찍 개강하잖아요. 그때 봤더니 미국 대학이 싹 다 문 닫고 비대면으로 가는데 거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1월 말에 그거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2월 내내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마침 저는 그 전부터 미국이랑 일하던 게 있어서 회의를 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줌을 쓰는 게 문제가 안 되었고 또 예전에 EBS와 사이버대학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비대면 강의도 어느 정도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엔 좀 재밌었어요. 교수님께서 재밌다고는 하셨지만 일선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정말 멘붕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게 화상으로 만나서 수업이 되기는 하는 건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어른도 아닌 아이들과 되기는 할지 겁도 나곤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시기도 추억이네요. 이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들 일상처럼 비대면 수업을 씩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그래도 재밌게 해서 재밌어서 워낙 열심히 했더니 학생들 반응도 좋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비대면도 잘 되더라 하는 경험을 논문으로 내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도 내 학기째 되니까 지난 여름방학부터는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특히 지금 2학년들은 한 번도 학교를 못 왔기 때문에 또 줌 수업을 하려니까 진짜 그야말로 줌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대기업들도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에서 한다길래 나도 수업을 메타버스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요새 메타버스가 진짜 핫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준비한 진로 박람회를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메타버스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메타버스 시도해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여름방학 때 메타버스에 교실 몇 개 만들고 준비해서 이번 학기에 지금 메타버스 쓰고 있는데요.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재미도 재미지만 여러모로 교육적으로 훨씬 더 줌보다 효과적이에요. 비용이 좀 드는 게 문제긴 한데요. 하여간 요즘은 신문이나 TV에서도 메타버스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고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많은 학부모님들도 메타버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이미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교육에서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서요. 맞아요. 사실 메타버스가 말 자체가 좀 생소하고 새로운 거라서 그렇지 아이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 중학년 아이들 누구나 거쳐가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도 그런 형태고요. 아이들이 늘 하는 3D 기반의 RPG 게임들도 일종의 메타버스죠. 아이들에게는 이미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메타버스는 전문가마다 좀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은 포괄적으로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이프로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 자기에 대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제가 쓴다는 메타버스는 개인 아바타가 꾸며진 가상현실 공간에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교육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학습과 교육에 사용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코로나에도 끝은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등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있을 텐데 그 후에도 비대면으로의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사실 2000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교육이나 기술 기반 교육과 학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고, 심지어는 교사를 대체할 거다, 아니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주 달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몇 년 전부터는 인공지능이 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이 이러저러하게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성하죠.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완전히 지금은 핫 아이템인데, 인공지능은 정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마 몇 세션 더 걸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인공지능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정말 교육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당장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요. 혹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메타버스에도 단점이랄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장점이라면 편리함, 효과성, 효율성, 흥미로움, 재밌는 것들 같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이라면 정말 거꾸로 교육에 효과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겠죠. 저는 교육에서의 기술은 기술 그 자체가 가진 가치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간, 그러니까 즉 교수자의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효과성 또는 이제 그 임팩트 같은 걸 많이 잊어버리는데, 사실상은 교수자가 어떻게 하고 교수자가 학생과 어떻게 상호작용이 바뀌는지 이런 걸 더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이건 일단 우리 교수자들의 몫이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문제는 이런 기술과 이런 세상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교육과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강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대비하는데 미래교육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이미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도 또 교육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직 메타버스를 실제로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미 게임에서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메타버스인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즉 또 다른 세상을 하나 더 살고 있는 셈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에서도 이런 환경이 접목돼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 활용이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바로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교육 현장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현재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해와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